뭐 이제 내가 경매를 이제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지금 또 시장이 또 위축돼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여기서 또 이제 경매를 통해서 더 싸게 물건을 이제 잡으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생각을 이제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뭐 어디서부터 이제 뭐 준비를 해갖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을 하면 저가의 취득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또 법적인 그런 네. 이제 문제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분석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 저만의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서점 같은 데 보면 이 경매 관련 서적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뭐 나는 뭐 쇼핑보다 경매 못하는 뭐 그런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쇼핑도 좋지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은 100% 다 신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판매를 위해서 그죠. 좀 자극적인 그리고 이제 네.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넣는 그런 경우가 게 많아서 이제 좀 많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여러 권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그랬었는데 네.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네. 관련된 서적을 한 10권 정도로 있습니다. 10건. 머리에 다 들어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다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한 10건 정도를 읽다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경매 물건들을 계속 보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에서? 예, 경매 사이트에서. 왜냐면 이 경매 사이트를 보다 보면, 이 경매 물건들을 보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본다든지, 뭐 주변에 이제 경매 좀 한다는 분들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실력도 키우고, 그리고 이런 물건이 나오네? 이런 물건은 어느 정도 감정가에 나와서 뭐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네? 몇 명 정도가 이제 입찰했네? 이런 감도 또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물건을 보는 게, 경매를 할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경매의 왕도다. 그죠. 이렇게 저는 그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책을 또 선정을 할 때 있어서도 또 아무거나 선정을 하면 안 네네. 되니까 제가 또 추천할 만한 도서 3개가 있거든요. 네네. 예, 바로 이 각가을이 바뀌는 분. 지금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면 책은 책은 서적도 보시면 되고.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에피소드 위주의 책은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빨리빨리 흩어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실제로 공부를 하시는 책들은 이제 변호사들이 쓴 책들이 있거든요. 변호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부는 이제 그런 책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재밌기는 사례가 이제 재밌기는 재밌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 그거 보고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진짜 이 뭐 바닥을 뭐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느냐 난감해 할 수가 네네. 있으니까 뭐 이제 책을 보고 마음을 이제 다 잡으면 또 이제 학원에 또 가셔가지고 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경매 뭐 이제 학교에서 이래 뭐 이제 시작하기는 했지만 경매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오시는 수강생 분들께는 제가 또 지인 할인 그렇습니까? 연락이 좀 가야 될 텐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좋은 팁도 주시고 선물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권리 분석 하는 게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부터 뭐 끝까지인데 가면 권리 분석을 내 혼자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고, 그죠? 그러면 뭐 이제 여러 또 분야를 또 하는 것보다 뭐 아파트에 이제 관심이 있다. 초보들이 하기 쉬운 게 아파트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뭐 이거 몇 개 정도는 뭐 꼭 이렇게 이제 짚어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제 특히 임차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3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시면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등기부죠. 등기부 등본. 아, 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서류가 등기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등기부 등본.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제 웬만한 권리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네네. 다 지울 수가 있어요. 등기부에 있는 권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먼지 털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먼지 털듯이 다 털어버린다는 기존의 깨끗이. 권리들을 깨끗이 네, 지워버린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안 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안 털리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이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법원 서류 중에서 매각물권 명세서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소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서류를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 내가 다 지울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지우지 못하고 인수해야 되는, 계속 네. 안고 가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네. 없는지를 네. 먼저 확인하시고. 아, 그거는 매각물권 명세서. 네, 매각물권 명세서에 그게 보면은 내용이 이제 다 확인을 나옵니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죠. 예,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언제 했느냐에 네, 네. 따라서 판단이 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는 뭐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기도 그죠. 하지만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등기부에 아무 권리도 없어야 돼. 아, 깨끗해야 돼요. 그죠, 깨끗해야 돼. 깨끗한 상태에서 그 집에 들어가야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래야 내가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낙찰자한테 돈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돈을 추가로 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줘야 되니까 되는 거죠. 1억에 낙찰받고 뭐 한 4천만 원 세입자한테 추가로 보증금 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시세죠. 네. 시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시세 확인하시고. 시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시세 같은 경우에 요즘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들 뭐 호갱노노나 뭐 네. 아실이나 네.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 통해서 네. 전반적인 내용들은 좀 시세 파악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뭐 네. 어느 동이냐 네. 뭐 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죠. 또 다 네. 달라지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네. 인근 부동산에 한 세 군데 정도 물어보시면 네. 거의 네. 답이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세,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우리가 이제 네. 낙찰자 또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세와 관리비 확인.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총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큰 무리 없으시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내가 처음으로 경매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 하시면은 이제 등기부 등본을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먼저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이제 어떤 이제 상태인지가 중요하니까 임차인의 이제 이제 뭐 대항력. 네. 임차인의 이제 대항력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해서 이제 인수를 해야 될지 안 할지 요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써야 될지를 중요하니까 시세를 이제 꼭 확인을 이제 해야 되고요. 저는 이 현장에 이 다니고 막 이래 하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경매 처음에 할 때 물건들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낙찰은 또 쉽게 잘 안 되고. 뭐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네. 현장 답사, 임장 이런 거 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뭐 물론 부동산 경매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경매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임장 활동이 중요하긴 한데요. 네. 이 경매는 뭐 일반 물건보다는 그런 게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문도 열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경매 물건은 집 내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죠. 잘 안 보여져. 네, 잘 안 확인이 보여져. 어려우니까. 예. 왜냐하면 이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은행에 의해서 간접 팔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기분도 안 좋은데 뭐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모든 걸 다 조사를 하고 이제 진짜 이거는 이제 괜찮다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물건을 이제 현장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못 봤을 경우에는
뭐 안에 어떤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감안해서 이제 낙찰 그렇죠. 가격을 그래서 이제 쓰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는 어느 정도 수리는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 네. 가지고 이제 하는 네, 거죠. 그죠. 아,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잘 챙겨주시면은 이제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이래 했는데 돈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예전에는 이 경매 낙찰 받으면은 뭐 경락 자금 대출 뭐 이래갖고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었는데 네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낙찰가 이상으로 대출한 적도 있거든요. 좀 싸게만 사면. 좀 하자에 있어서 싸게만 사서 이렇게. 그 옛날이 출마하면, 언제입니까? 2000년 초반, 2005년, 2006년, 2010년 전 이전에 그죠. 그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뭐 기대하기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낙찰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는 이 낙찰받는 사람, 즉, 이제 채무자가 된 사람의 이런 신용도라든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기존의 대출금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경락 자금도 똑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경매 매매는 사실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매매로 집을 팔아서 이제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낸다니까. 똑같이 경매로도 내 집이 내가 사업 많이 가지고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상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팔렸어. 낙찰됐어요. 경매로 낙찰이 되고. 그러면 그때도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실제로 납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다른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열받겠네요. 네, 열받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경매나 매매나 그 일반 대출 기준은 사실상 같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제 경락자금 대출이 좀 더 완화가 돼 있다, 좀 더 받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매매로 사실 때는 내가 사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따라서 내 매매 금액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도 있고 이제 내가 낙찰받는 금액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통은 낙찰가가 이제 더 낮지 않겠습니까? 감정가보다. 그래서 이제 낙찰가 기준으로 이래저래 하면 훨씬 더 이제 뭐 일반 매매로 우리가 이제 대출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소득이라든지 그 주택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이제 입찰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 얼마큼 대출했는지 확인을 하고 대출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잔금을 쳐야지 또 뭐 전세든 뭐 이제 또 나와가지고 그죠 이제 또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출 이 부분이 어쨌든 경매 낙찰 받는 데는 좀 이제 크게 저하를 하겠네요. 대출 중요하죠.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올해 또 7월달 되면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또 적용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은 이게 또 매매할 때는 뭐 또 전세 또 구해갖고 뭐 나머지 금액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정 맞춰갖고 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경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가격은 또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영향을 이제 또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일단 그런 케이스들도 있던데요. 이게 뭐 지금 이제 주거용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 그 감정 가격 자체가 이제 높은데 이게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뭐 감정 가격의 한 70% 정도를 이제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대출이 뭐 이제 거의 감정 가격 수준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감정가에 대비 70% 금액에 낙찰받았는데 감정가 수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낙찰가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없고. 없고 맥시멈 진짜 잘 받으면 낙찰가의 9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90%. 90%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금융기관마다 다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뭐 80% 정도는 낙찰가 대비해서 80% 정도는 어느 정도만 좀 싸게 산다고 하면 감리가 대비해서 네, 싸게 네. 산다고 하면 이제 80% 정도는 뭐 또 대출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80%. 그러면 100%에 80%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80%를 다 이제 대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의 감정가가 있는데 네. 60%의 이제 낙찰을 받아요. 네. 그러면 60%의 80%를 대출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감정가 대비해서 48% 대출을 받는 거죠. 네, 60%의 80%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 돈이 이제 감정가 대비해서 12%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등기 비용, 취등록세 뭐 이런 네, 것들도 네. 들어가고, 이사비 좀 줄 거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이제 또 이 기준시가가 또 반영이 되고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재감정이 또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또 그때는 또 대출을 또 왕창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왕창은 그 왕창은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표현이 좀 과했네요. 우리 대표님 많이 가시네요. 구독자 1만 명을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재감정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재감정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집합상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르네시대 네오스코 그죠. 이런 거 200kg, 300kg 유명한. 그런 물건들을 사요. 근데 네. 그런 집합 상가 한 칸짜리 상가는 낙찰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죠. 이 통상가에 네, 비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짜리 물건을 한 4천만 원 정도에 사. 네. 그래서 4천만 원에 사가지고 이거를 뭐 대출을 처음에 낙찰받을 때는 한 80% 정도 대출을 네, 받아요. 네, 네. 근데 1년쯤 지나서 이걸 다시 이제 뭐 정상 100% 가격에. 기준으로 네. 이렇게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낙찰가 이상으로 돈이 더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오히려 남는 장사긴 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대출금 많이 뽑는데 네. 이게 계속 이자만 주고 있는 거죠. 세도 잘 안 들어오고 그 임대가 이제 매매도 안 나가야 나오고.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자만 메꿔질 정도로 월세가 나간다. 네. 그러면 큰 부담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안 되고 매매도 또 네, 경기 네. 안 좋아지면서 힘들어지고 금리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던 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행은 될 수는 있는데 그럴 만한 물건은 경매에 잘 안 나온다. 그 임대가 잘 나가니까. 근데 그런 물건도 요즘 나오긴 하죠. 아, 요즘에 나옵니까? 나오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네, 이게 많이 고민이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싸게만 사면 어쨌든 파는 거는 그냥 뭐 금매 수준으로 파면 팔렸는데 네. 이제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가 되고 막 고금리 영향으로 이게 팔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네. 이 부동산에 이제 맞는 아이템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과거에는 뭐 그냥 대출도 잘 나오고 이래 했으니까 어쨌든 뭐 권리 분석 잘 해가지고 싼 가격에 낙찰 가격을 잘 써서 낙찰을 받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경매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 참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일단 상가가 어쨌든 뭐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뭐 임대가 이제 좀 뭐 적절하게 좀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가를 그런 것도 해도 괜찮죠. 괜찮겠습니까? 예. 뭐 이건 이제 뭐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요즘에 제가 이제 또 컨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곳이냐면 미니소라고 있습니다. 미니소. 미니소가 뭐냐면 우리 다이소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이소. 다이소의 중국 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소의 중국 버전인데
다이소는 생활 잡화를 주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미니소는 이제 그 캐릭터 상품들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산에는 없어요. 부산에 매장이 없고 서울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다이소만큼 이제 매장도 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업체들도 컨택할 수 있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그 컨택을 해서 이제 뭐 상가를 싸게 낙찰받고 이제 입점을 이제 시키는 형태로 또 이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 미리 컨택을 좀 해가지고 야 이거 내 이 상가 뭐 살 건데 뭐 이 상가에 너가 들어올 생각 있냐 이런 입점 의향서 이런 것들 이제 좀 확인한다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이 상가 자체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물건도 많아서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또 그만큼 이렇게 시장 조사하고 또 안목도 이제 넓혀야 될 문제가 있겠네요.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럼 어쨌든 뭐 아파트로. 아파트는 지금은 안 좋지만 또 이제 시간 좀 지나면. 그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아파트에 집중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또 좋은 말씀들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감률 자체가 이제 30%까지 이제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유찰돼도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만 떨어져도 이제 70%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1억짜리 물건이 7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니까 예전에는 사실 한 번 유찰이 되면 80%니까 좀 들어가기 애매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70%면 괜찮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70% 최저가에 그냥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 두 번 유찰되면 반값이니까 너무 싸거든요. 그러면은 20% 떨어져 가지고 한 번 이제 유찰이 되면은 이제 40%가 되는 거잖아요. 최저가가. 뭐 정확하게 40%는 아닙니다만. 이제 대략 이제 그 정도 가격이 되니까 30% 선에서 들어가느냐, 40% 선에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근데 40%가 떨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두 번 유찰되길 기다려서 들어가면 60% 정도에서 이제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경쟁자들이 많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70% 금액 자체는 좀 낮긴 하지만 한 번만 유찰됐으니까 한 번 유찰됐는데 이때 또 들어오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뭐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가 감정 가격 대비해 갖고 30% 정도 낮으면은 충분히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유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짜리면 3천만 원이고 10억짜리면 3억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시세 자체가 그렇게 3억까지 내려가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뭐 권리상에서 뭐 이제 크게 문제 있는 게 아니면은 바로 한 번만에 이렇게 이제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겠네요. 법인에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또 경매를 이제 또 오랜 동안 이렇게 또 이제 해오셨으니까 경매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뭐 이것만은 진짜 내가 이제 뭐 한 거의 30년 동안 이제 경매를 한 경우로 봤을 때 이것만은 이제 꼭 챙겨야 된다. 이런 게 좀 있겠습니까? 이것만 챙겨야 된다? 돈 챙겨야지, 돈 챙겨야 되고. 돈 안 챙기면 큰일 나고요. 맞습니다. 뭐, 쓸 때 뭐 공 하나 더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실수하는 그게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던데요. 그러니 실제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1억 7천만 원에 입찰을 하려고 했다가 영화 하나 더 써서 17억에 입찰을 했다. 이런 일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수만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가 뭐냐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죠. 저도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법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뭐 이혼 소송할 때나 법원에 가지 뭐 딱히 법원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가지도 않는 법원에 갔는데 입찰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또 숫자도 많아. 숫자가 많아. 한두 개, 1,000원, 10,000원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실수를 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집에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아, 집에서 작성을 해갖고 이제 가는.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법원 경매 정보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런 실수는 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입찰을 할 때 보증금을 10%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매각 금액, 최저 금액의 10%를 이제 법에 납부를 하고 입찰을 하는데, 낙찰이 됐다가,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을 미납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경매 사건이라고 하는데, 재경매, 재매각, 다시 이제 경매 진행한다는 건데, 그럼 재경매 사건일 때는 보증금을 20%를 넣거든요. 보통 부산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20% 모르고 이제 10%만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실수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자주 발생하는데, 꼭 주의해야 될 내용.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진짜 법원에서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이제 물건을 사는 거는 사고 싶은 사람의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자유니까요. 뭐 그렇죠. 어떤 1억짜리 물건은 사실은 10억, 100억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집에 뭐 그 땅에 뭐 다이아몬드가 뭐 강산에 나왔다, 석유가 나왔다, 그럼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시세대로 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건 네 자유다. 야, 똑바로 살아. 근데 네가 그냥 실수하면 우리는 인정 못 해준다. 뭐 이런 거죠. 오늘 뭐 좋은 말씀 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뭐 이게 인터넷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 또 경매 학원이 또 많더라고요. 예, 부산에 몇 군데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비슷한 학원도 있습니다. 비슷한 학원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이름을 따가지고. 왜냐면 우리 학원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제일 오래됐으니까. 원조. 네, 근데 다행히 또 그 학원이 다른 곳을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뭐 부산 경매 전문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또 뭐 마침 또 2월 달에 또 개강하는 강좌가 있던데요. 2월 10일 날 기초 만모지. 뭐 경기도 이랬고 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30% 매력적인데요. 좋습니다. 300만 원만 벌어도 좋겠습니다. 그죠. 네. 오늘 멋진 정보, 그리고 멋진 소식 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반기에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불러주시면 뭐 언제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산 경매 전문학원 노일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